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앉아서. 네. 총선 때 전에 그 총선은 민중당으로 저희가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인사 한번 드리고 총선 기간 동안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인사했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진보당으로 당명이 개정되고 진보당 1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경산도 새롭게 위원장도 바뀌었고 지도부들도 조금 교체하고 이렇게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모임 회원들께는 정식으로 인사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간담회라기보다 이제 그 시당위원장 바뀌고 일단 인사로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당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당원들도 많으시고 해서 진보당 1기가 좀 시작되고 간단하게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먼저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시민 모임 포함해서 지역의 시민사회에서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좀 제안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있다면 같이 모색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일단 왔고요. 근데 진보당은 총선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실망하신 당원들도 있고 가야 될 길이 많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이름에 바뀐 것에 걸맞게 한 3가지 측면에서 진보당이 사업들을 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촛불혁명 이후에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그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실제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제대로 사실 수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요. 지금은 진보라는 가치 자체를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김재현 당대표가 진보라는 정체성을 좀 재정립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진보당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저희가 이제 총선 기간 때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급진적이라 이야기도 하고 누군가는 너무 선도적이고 대중들과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자산 재분배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의제나 아무리 좋은 구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진보적 가치로 대중 속에서 사실은 표현하지 못하면 그냥 선언적 구호에 사실은 그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나서 민중연합당, 민중당을 거치는 시기가 우리 진보 정치에 기본 훼손되어 있었던 그런 역량들을 좀 복원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명실상부 진보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했었던 민주노동당 시절처럼 아주 대중 속에서 좀 뿌리 박힌 대중적 정당으로 이제 한 번 더 발돋움해야 되는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예전처럼 정치 지형이나 구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4년 전 총선 때는 막 구미에서 38%도 막 득표한 경험도 있고 선거라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아주 수구, 꼴통, 보수 이 세력들과 그 반대 세력들이 규합하는 야권연대나 이런 형태의 구도적 선거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이 실제 절대다수 의석들을 가지고 있고 그 왼쪽의 날개들을 강화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가장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구도나 야권연대 이런 구도를 통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객관적 조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진보 정당의 자력이 좀 힘으로 우리 당을 키우고 시민사회에서 인정받고 주민들에게 깊숙이 좀 파고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당도 이전 시기와는 조금은 다르게 지방선거를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2022년도인데 그날 그해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총선이나 대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에서부터 실제로 한 석이라도 지역별로 당선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과제겠다. 예전처럼 막 당을 알리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전 후보가 뭐 전국적으로 뭐 최다 출마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 우리가 만드는 의정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토대들을 닦는 게 지금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지방선거 준비에 전 조직적으로 좀 돌입을 했고 최대한 뭐 경북도 뭐 출마할 지역들은 있겠지만 경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실제 당선될 곳 한 군데를 전략지역 선정해서 반드시 좀 출마하고 거기에 우리 전당적인 역량들을 좀 모아가자 이렇게 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도 운영위원회하고 뭐 시민 모임은 저희가 이제 당 조직은 아니긴 하지만 당원들 분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방선거 관련된 출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건 이제 당 내부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시당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박정희 부위원장님이 지금 부위원장님이시거든요. 경선에 시의원으로 있을 때는 시의원 한 명이 있으면 사실은 걸어다니는 의회기관이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의원들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지방의원은 지방의회 조례나 법규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굳이 막 하지 않더라도 의원 한 명이 있으면 가능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정희 의원님이 있을 때 농업 이자 지원 조례나 뭐 영유아 관련된 무료 예방 접종 조례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 가능했지만 실제 지금은 저희가 의원도 없고 그냥 원외에 우리 당원들의 힘만으로는 실제 시의회나 시정,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좀 축소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장외에서 그냥 뭐 하자, 쟁취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경산시의회 돈봉투 사건처럼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도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좀 부족한 것들도 있고 시정이나 시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대안적 입장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에서 경산시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모니터링 사업팀을 좀 출범하면서 길게 쭉 장기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런 활동들 했었던 좀 복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청하시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좀 모였고요. 그래서 한 2월 말까지 사업들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산 지역 전반의 시정 활동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시민들,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을지, 그 다음에 낭비되는 예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진보당의 정책에 부합되는 지역의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비교 대조해가면서 한번 분석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모임에서도 좀 관심 있게 혹시나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으니까 혹시나 참여하실 회원분들 있으면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굳이 또 당 조직 안에서 아니더라도 또 외곽의 시민사회 단체 그 조직으로서 그런 기능들을 좀 많이 피드백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를 지역의 정책이나 대안들을 좀 생산해내는 이제 과정으로 좀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길게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는 진보당이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16개 시도에서 한 명씩의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후보들 발굴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민모임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니까 그 조직에 걸맞게 당하고 같이 서로 좀 피드백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좀 모색해보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이 정도만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혹시나 뭐 좋은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도 또 사업하는 데서 반영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도 좋고. 예, 의견 하나 좀 내기도 보면 요새 내가 중앙당 그게 진보당 중앙당에서 진보 TV를 내가 아주 잘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보다는 1년 전만 해도 그게 뭐 특정 정치인이
유튜브를 해갖고 조회수가 뭐 100명도 안 되고 뭐 50명 이렇게 최근에는 뭐 1000명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지역에도 이렇게 동시다발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한 수십 명이 지금 유튜브가 달아붙고 또는 뭐 다른 뭐 정의당 같은 데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경선신문 TV도 하고 있지만은 외곽 조직으로서 지금 사회 조직으로서 하고 또 그걸 갖다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인터넷 좀 하는 분들은 각자 전부 다 유튜브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라인이 요새 뭐 아시다시피 비대면 시대인데 그것이 좀 경선 쪽에서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막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 유튜브를 내가 계속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연속성이 없어요. 그냥 뭐 선거 때만 막잡하고 이게 아니라 근데 계속적으로 뭐 소소한 얘기도 사는 얘기 이런 것들을 또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아예 없어요. 그게 사실 단점이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뭐 빡빡거려갖고 뭐 진짜 뭐 하듯이 그러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올리고 또 다른 우리 정 대표도 우리 제보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관심이 많은데 직접 유튜브를 직접 또 개인 유튜브도 한번 하시고 또 우리 뭐 인터넷에서 잘하시는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래야만이 이 경상지역에서 쉽게 하면 좀 뭐랄까 분위기가 확 살고 야 저기는 뭐 소소한 개 키우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옆집의 얘기부터 이런 것들도 돼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잖아 뭐 험난 고 별로 안 됩니다. 그거는 표현하고는 거의 뭐좀 끌리는 얘기 말고 진짜 사는 얘기 해서 그래갖고 그런 것들 유튜브로 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속성 있게 한 방에 한 번 딱 해놓고 시작하고 총선 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후보들이 거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많이 했는데 저희 당 후보들 중에서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후보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것들 좀 지속해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당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 좀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지속성 있게 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요구도 좀 높고 많이 좀 고민해 그래서 주셨어요. 제가 전국 동지한테 이제 뭐 사적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 도당 전체 유튜브 이야기 하는데 뭐 표현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시당에서 따로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콘텐츠는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은 개개인을 찾아서 뭐 유튜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분의 모임을 찾아가서 분의 모임을 또 유튜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게 좀 만들 수 있는 거리들은 되게 많겠다. 물론 만들고 편집하는 게 사실 그렇게 뭐 호락호락 하진 않긴 한데 그리고 이 유튜브가 구독자가 늘려 그러면 사실 꾸준히 지속성이거든요. 그걸 억울한 사람들은 정말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막 해보면 올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건 이제 직업이고 지금입니다. 인건이 되니까 수입이.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그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만 자주를 못해도 뭐 주에 한 번 정도라도 뭐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제안. 뭐 내용은 너무 좀 무겁지 않더라도 사실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 TV보다 유튜브를 훨씬 많이 보는데 소소한 일상거리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뭐 강좌 뭐 몇십 분씩 하는 거 사람들 부담스러워하고요. 5분짜리 10분짜리고 일상적인 그 여행 프로그램 이렇게 먹방 이런 거 거의 엄청난 수십만 대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지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진부당의 특징이 진지함이잖아. 진지함. 너무 진지하다는 게 약간 탈인데 대중들은 그 진지한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 그럼 여자하고 외국인하고 살면서 데이트하고 놀다니 이거 뭐 엄청나게 시청률이 많아요. 별거 없어요. 같이 식당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나 맛있지 뭐가 이거 그래서 대중들이 삶이 워낙 찌들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고 마냥
재미만 추구할 수 없으니까 재미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약간 섞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면은 가능하고 또 그런 이게 긴 것이라거든요. 한 10분짜리도 지금 긴 사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저하고 만나면서 뭐 치과 얘기를 찍을 수도 있고 뭐 기선하고 만나갖고는 뭐 축산 그거 하시니까 동물 그거 관리하는 거 뭐 그거도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뭐또 이제 김현도지 같은 경우는 화물하면서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원 개개인 대상으로 그냥 인터뷰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분해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덧바닥 할 수도 있고 그런 뭐 컨텐츠는 뭐 만들면은 맞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게 좀 만만치 않겠다. 그거만 좀 고민되면 5분하고 10분은 바로 올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자막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음영이라든지 좀 폼나게 뭐 화장을 좀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조치가 좀 걸리는데요. 그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할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의지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선택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필수가 됐다. 네, 이거 필수지. 왜냐면 대중들한테 우리 전보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부터 뭐 집회하기도 어렵고요. 뭐 집회한다고 사람들 관심을 일단 안 가져요. 관심이 없어요. 늘 하는 것도 아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지금은 뭐 딱히 선택 여지는 없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건 좀 고민을 좀 하시라고 추진해봤습니다.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이 드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진보당 그 중앙당의 TV도 구독자 수가 물론 이번에 이제 이석희와 석방대회 하고 온라인 대회를 하면서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석희와 석방대회를 랜선 집회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차량 행동하고 그러면서 동시 접속자 그때 한 3, 4천 정도가 결합을 하고 한 10,000명 정도가 구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당원들 소통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옛날에 막 당 생각하면 기관지 발행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종이로 네. 인쇄해서 당원들한테 우편 발송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당원들하고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막 많은 구독자를 지금 당장에 하기는 왜냐면 저희 경산에 당원들이 막 몇천 명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내 소통과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 갖춰지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고민들은 조금 들고 의견을 들으면서는 그래서 기본적인 당원들하고 그다음 분해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맨날 카톡에 사실 올리잖아요. 저희가 올리는데 글로 막 이렇게 쭉 길게 있으면 가독성도 사실은 좀 떨어지고 그냥 쭉 지나가고 마는데 한 번씩 그런 것들 촬영해가지고 저희 경산 지역위원회가 뭐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유튜브 형태로 해서 공유되면 훨씬 좀 낫겠다 이런 고민은 일단 좀 드는 것 방금 같아요. 들어보면서 제가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네. 우리 당내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네. 진보당 경산시당 유튜브지만 네. 뭐 그 대중들하고 컨택을 하기 위해서 뭐 어머니 모임 우리 찾아가서 같이 그냥 촬영하면서 근데 그 우리 당은 안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그런 호감도 친밀도 좀 높여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래서 우리 당원끼리 하면 진짜 우리 당원들 단체밖에 안 되니까 뭐 경산 지역에 있는 특히 뭐 동부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어떤 모임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야기 좀 같이 나눌 수가 있고 영상 자기네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영상 나온 데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감도 높아질 수 있고 친밀감도 느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뭐 다른 뭐 의견 제시가 제일 좋고 아니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이 항상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행사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간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같은 민주당 당원이야. 완전 진보당 예. 전부 다 진보당 당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민모임과 당이 같이 가는 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근데 항상 이제
당이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시네. 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잘 없는 거더라고. 제가 이제 여기 경남시민이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뭐 당과 이 시민단체와 이 공유가 돼야 같이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경남 시민 모임이지만 우리가 합의 나가고 뭘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당에서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지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같이 한다면 행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 행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좀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래야 좀 더 당이 좀 신경 좀 쓰고 당도 그 단체에 신경 좀 같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 공유 하려고 예를 썼었는데 그냥 경산 시민 모임 단체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계신데 분리는 아닌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단은 분리를 그거를 좀 한 인원으로 도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뭐냐면 이제 여기 분회장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경산 시민 모임으로서만 이렇게 존재했으니까 이 분회로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분회장님 계시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전달 다 지금 부위원장 계시나요? 아니 있는데 경산 시민 모임을 이제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아닙니까? 이렇게 분회가 하나 형성을 해가지고 같이 당 활동을 하는 거. 그렇게는 힘들지. 그거를 이제 해야만이 그게 자꾸 그렇게 와닿더라고. 왜냐면 경산 시민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또 당 활동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경산 시민 모임일 때는 전달할 사람이 없다니. 그냥 우리가 경산 시민 모임으로서 회의를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고. 아니 당원장님 지금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부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뭐 시민모임 회의할 때 당의 중요한 행사 같은 거 공지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시민모임 회의할 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회원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당원이시니까 요즘 참여하고 계신 분 참석하시는 분 다 당원이어서 여기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당분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 반 정도는 당분회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 또 용국연이 같은 경우는 또 대구시 당에 소속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분회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좀 회원들이 하나하나 해서 이런 영상 관련한 걸 만들던지 해서 그냥 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은 대구시당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가까운 데 위탁하면 나는 거기에 활동을 도와주고 같이 하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대구 성소가 가깝다. 그럼 성소 쪽에 행사가 있으면 성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게 내가 대구 시당이지만은 내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에 행사하는 일을 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국이님은 선거 때도 많이 전전전 같이 그거는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대표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은 지금 당원이 되게 많은데 그때만 그 전에는 당원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 모임 와갖고 좀 당연하게 하기에 당원이 아닌 사람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사실은 좀 제가 좀 잘 안 했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들 들으면 뭐 시민모임 그 당하고 별개 조직인데 왜 당 이야기를 자꾸 하나 이런 생각을 할까 싶어갖고 제가 사실 당 이야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원을 워낙 많이 가입하시다 보니까 대부분들 당원이 돼갖고 뭐 제가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하신 거 듣고 앞으로 제가 어차피 뭐 경산시장의 일들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 전선적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당 활동하고 이렇게 단백질 시키려고 안 했었거든요. 그런 게 그럼 있었어요. 따로따로 넣는 건데 우리 김영복 우리 회원님 이야기 주시는 거는 뭐 때대가 와라 뭐 이야기 맨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이제 좀 일상적으로 소통도 좀 하고 필요한 것도 있으면 좀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되고요. 난 배우에서 그게 네. 뭐 쉬운 그 때려나 그때 이야기하지 말고 네, 핵심은. 미쳤나 뭐 쉬운 돈 대주고 몸 대주고 뭐 하는지 그리고 항상 난 그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 아니 뭐 말씀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일반 당원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하면 뭐 시에 책임 있는 집행부들은 그 부분을 또 반성하고 또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야기 잘 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당원인지 모르겠는데 아, 네, 그게 당원은 그 장래를 생각하면 당원이 아닌 많은 경산 시민들이 시민 모임에 함께 하는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향성은 시민 모임 자체의 이때까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이 당과 이 시민 모임과의 관계 속에서 뭐 소통하고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이 자체에 상당히보다는 저 분해에 이렇게 안 묶여 있는 분들은 분해로 일단 당의 분해 모임으로 평해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하고 정보를 듣든가 실천하든가 오래 하시고 시민 모임은 어쨌거나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개방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어쨌거나 다 당원이라고 편안하긴 하지만 물론 부회장님 말씀 뭐 이제 뭐 여기 너무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어려움은 이 병역 시민 이 단체보다 이 당이 먼저 이 시민을 다가가야 된다. 난 그래서 말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야 이 시민 모임은 그냥 뭐 지나가나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은 항상 자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의식이 있어야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도 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사다리가 있어야 그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다리가 없이 그냥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조금 덜 드린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그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경산 같은 경우에 사실 후보들을 좀 많이 내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실제 역량을 좀 투여하더라도 이제 당선 가능한 전략 단위를 좀 설정해서 지금부터 후보 준비하고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여러 차례 사실은 운영위 토론 그다음에 이제 분회별로 있는 그 당원들 간담회 하면서 논의들을 좀 진행하면서 2022년 그 후보하고 지방선거 전략은 실제 가장 그래도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래서 현재는 박정희 부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추천으로 예비후보 활동들을 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토론이 되어졌고 당원들한테도 이야기도 드리고 지금부터 좀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당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방선거 임박해서 이제 절차를 밟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지역이 막 후보들이 막 경선을 하고 막 이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내부 경선을 하고 이런 지역은 아니고 운영위 차원에서 그다음 당원들을 좀 중지를 모아서 진짜 전략
후보를 좀 선정하고 지금부터 좀 준비하겠다는 의지들을 좀 많이 모았고 운영위에서는 그래서 박정희 부위원장님이 공부동을 중심으로 해서 출마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 드리고 본인도 이제 이게 좀 수락해서 지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단계다. 여기까지는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 당원들이시고 하니까 온 김에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약간 이제 혹시 당원들이 이제 오해할까 싶어 좀 우리가 했던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이제 당원들의 어떤 그 당적인 당내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지금 선정한 게 아니라서 그냥 집행부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할까 싶어 좀 걱정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당 후보들이 결정되는 거는 거의 선거 임박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거 운동해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지금도 다른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일찍 준비해서 정말 당선시켜보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완전 후보는 아니고 후보 결의자 내가 출마하겠다. 그 개인적으로 결의해보고 우리 그 당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식 후보는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좀 도와주겠다. 같이 해보자.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나중에 추후에 당내 절차를 거쳐서 정식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자기가 국민의힘도 자기 그 상대 적이지만은 우리도 적이죠. 우리도 당선 절대 시키지 않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하고 뭐 야권 연대 이런 것들은 불가능 없다는 걸 전제를 깔고 민주당도 출마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각오로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게 되어서 개요. 맨날 이 선거 마을쯤에 자꾸 가지 말고 그 전에 꾸준히 해야 사도 얼굴 알아야 뭐 찍어주는 거 만든 거 뭐 전하면 어떤 놈인가 전하면 어떤 놈인가 알아야 뭘 할 건데 선거 때만 딱 대놨다고 나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면 좀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다른 당들 보수나 민주당이나 뭐 이런 아들하고 뭐 다르노? 똑같지 않나? 그래서 네가 나가려고 하면 그 전부터 뭐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해라. 내 나가서 하면 그냥 맨날 돌아다니겠다. 인사 맨날 하고. 그래야 뭐 사람을 알아야 뭐 찍어주는가. 아,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 들어. 이게 비춰줘야만 찍어주는 거 하지.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좀 너무 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좀 있다는 거죠. 선거 됐으니까 의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임박해서 후보 내고 하는 분야 있는데 그래 갖고 당선된다는 건 너무 좀 여행 말하는 거고 밑바닥부터 표를 다지면서 철저하게 우리 표를 만들어 과정을 거쳐서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 때문에 좀 지금도 사실 다른 건 아니에요. 아닌데 평소에 우리가 하는 스타일보다는 좀 일찍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선거 첫 단계로 이제 이 시정 모니터링 팀을 지금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발행되는 그 예산 예결사안 아니면 중장기 계획 등등등 해서는 그 문건이 뭐 완전 엄청납니다. 뭐. 예산이요. 네, 엄청납니다.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뭐 지역에서 어떻게 시청이 굴러가는지 사실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보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런 사업들은 좀 괜찮겠다 그런 사업들은 또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2월 아까 말씀드린 2월까지 좀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만나갖고 우리는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생각이거든요. 시간 되시면 뭐 같이 결합을 되는 게 좋겠고 그럴 거 아니에요. 파트를 쭉 나눴어요. 10명이 하는데 파트를 뭐
노동 뭐 농민들 저 같은 보건의료 쪽을 맡아갖고 그 서류를 분석하는 거죠. 회의록을 가지고 하는 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가 엄청 이게 많아요. 이제 경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 계획을 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하는 게 있고, 이것도 혹시 맞습니다. 그거는 일부예요. 아주 일부입니다. 네, 일부고 뭐 5년짜리 계획 있고 3년짜리 계획하는 거는 예산 좀 성과 보고서 하는 게 있고, 또 1년 가는 게 거기 보이는 주요 업무 보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료가 전부 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거 전제로 보고 시의원들이 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첨부 서류 다 봐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예산서를 다 보는데, 추경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가 추경은 없고 결산서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요 보기 전에 최우선은 내가 이제 우리 당의 진보당의 정책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산시의 정책들을 어떻게 매칭해가지고 비판해내고 대안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사람들을 시민들을 조직하고 그럴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양이 원체 방대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전체 다 이렇게 한 파트만 보면 좀 이렇게 돌아가는 편이 조금 뭐랄까나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다 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10명이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토론회, 전체 성과 기록물을 남겨가지고 통째로 이제 저희들 선거를 준비하는 정책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어난 김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거는 옛날에 경산시에 이제 시민 모임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맨 역사를 뿌리를 보면 같은 뿌리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 당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인데, 우리가 항상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반성되는 부분이 딱 나와가지고 선거 다 돼가지고 임박해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하고 뭐 정책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책을 내놓을 때도 특히 문제가 많았던 게 지역 사업이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니터링을 한 1년 반 정도 좀 체계적으로 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야 이거 진보당의 정책이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를 개발하고, 그 전에 뭐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자는 거고, 우리가 지난 선거하고 지지난 선거 보면 한 지역구 이제 기초의원의 당선될 수 있는 표수가 한 3,500 정도 되는 안전빵입니다. 작년에는 지난번 선거에는 민주당이 예를 들면 동부동에서 한 6,500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 당선 모가치를 민주당 의원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2,000표 조금 넘게 뭐 이렇게 받았는데 3,500표가 안전빵이니 이 표를 선거 때에서 조직하지 말자. 그냥 1년 반 남았습니다. 이때 바짝 해가지고 표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3,500표를 만들어 놓자 라는 게 저희들 목표고, 이번에는 기필코 2020년도에는 지방선거에서는 무조건 진보당이 시의회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산시의회가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 한 분 있고, 그 5명 민주당 의원 중에 지역구가 4분이었는데 한 분 지역구 의원이 제명당했어요. 당에서.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돼 있고 4분이고 정의당 계신데, 요번에 돈봉투 사건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거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이게 보면은 내 말을 다 설명하면은 굉장히 기니까 짧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바뀌었다는 거죠.
하다 보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생각 두 가지인데 어쨌거나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개인의 자리 욕심, 권력욕 이런 것들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게 요번에 돈봉투 사건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그렇고 정의당의 삼선 의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 좀 못지않게 어쨌거나 시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기보다 개인 사리 사욕이 조금 있다. 그리고 이제 관성화된 그 나쁜 의정 활동, 의정 활동을 하는 그 모습들이 관성화된 나쁜 의정 활동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은 이제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난 게 이번 돈봉투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보당은 진짜 당적 운명을 걸고 이번에는 2022년도 지방에 꼭 입성해서 우리 진보당의 명실상부한 좋은 정책들 시민들께 같이 할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고 우리 당을 더 알 수 있고 뭐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기필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사실은 제가 비례의원 4년 하고 2번 나갔는데 2번 떨어졌거든요. 준비가 덜 된 것도 뭐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사실 주위에 보면은 젊은 일꾼들이 정말 파릇파릇한 총기가 막 반짝반짝한 그 젊은 이 정치하실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해야 된다고 정말 강력히 제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 진짜 경산시의회, 도의회, 그 집행부 이렇게 자리에 올려서 우리 진보당 정치 활짝 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교 역할을 제가 좀 할 수 있겠다, 해보겠다 결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민 그 모임의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번 승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뭐 이게 기사 보면은 문재인 정권 우리가 집권당이 욕을 얻어먹게 돼 있잖아요. 뭐 잘해도 욕을 얻어먹는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엄청 욕을 얻어먹거든요. 특히 집권 문제 때문에 욕을 바가지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억울하게도 우리가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좌파라 그러면서. 그래서 쟤들이 좌파도 아닐 뿐더러 보수 뭐 약간 온건 보수 정도 보수의 약간 국민의힘 정당에 약간 왼쪽 편에 있는 정당들이 중도에서도 완전 오른쪽에 있는 보수 정당인데 우리나라에서 너희들 생각하는지 민주당이 뭐 진보 좌파로 이렇게 분류가 돼갖고 우리가 같이 동맹급으로 능력 없는 실력 없는 뭐 좌파로 분류가 돼갖고 심히 매우 불쾌한데 대중들이 본다는 거죠. 대중들 좌파 정권 잡아보니까 뭐 실력 형편 없네 잘할 줄 알았지 그래밖에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성남시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지사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 대통령 후보로서 뭐 선두에 서 있는 거는 그 능력을 직접 자기가 대중들한테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집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 도의원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국회의원이 돼갖고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대중들이 정말 잘하네 확실하네 말만 번지르하지 않고 정말 행동도 똑같이 하네 이런 그런 믿음을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중에
집권당으로까지 밀어주는 거지. 뭐 아무리 좋은 구호에 막 구호를 외쳐봤자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 대통령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왜 이런 방식을 제안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말만 하는 진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그 기초의원이라도 당선돼갖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대중들한테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수 출마자가 아니라 정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반드시 당선시키자. 이런 중앙당의 방침, 우리 당의 방침이죠. 중앙당의 방침이죠. 지역에서도 박지원 후보님이 원래 안 하려고 막 되게 고사를 했었어요. 자기는 막 선거 2번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지적했겠죠. 안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당선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박정희 부위원장님이거든요. 의원 활동도 했었고 선거도 2번 나왔던, 그게 떨어지긴 하지만 2번 나왔던 그런 캐리어도 있고 해서 몇 번 부탁을 드려갖고 실제로 다시 마음을 내시갖고 해보겠다. 나이는 많지만 털을 좀 닦아보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책임감으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좀 우리가 무심양면으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더 당원된 더 도리이기도 하고. 혹시 뭐 최한태 동지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정리할까요? 네. 시민 모임하고 당은 좀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같이 아까 얘기했던 의견들 포함해서 좀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것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주신 의견들 유튜브 문제나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광고 겸 요청을 좀 드리면 12월 12일 날 이석규 의원 석방대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명절 때마다 또 진행을 했었고 12월 달에는 저희가 전체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랜선 집회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번역별로 아마 이제 유튜브 집회를 진행하되 좀 상징적인 곳에서 번역별로 배우들은 한 1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모여서 진행을 하고 아마 유튜브 통해서 이제 동시 시청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소송리가 가장 좀 상징적인 지역이고 해서 영남권에 있는 우리 분들은 소송리로 좀 집결해서 이석규 의원 석방대를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2번째는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 당원들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은 지키되 한 해 마무리는 전체 당원들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저희가 당원 총회 겸 송년 한마당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4시인데 장소를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 적어놨습니다. 참석한다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있는 분들 다 적어놨습니다. 같이 오셔가지고 한 해 마무리도 같이 하고 좀 재미나게 한 해 달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임 의원분들하고 그리고 당원분들 좀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2022년에는 다시 경산시의회에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도 좀 펼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견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모임 잘하시고요.